네, 여러분 설 잘 보내셨죠? 예, 버터입니다. 이번 코너 항상 이렇게 시작했죠. 버터와 마차에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미리 짜지도 않은데 아주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저희 코너 항상 특징이 있죠. 바로 시작한다는 거. 예, 오늘 얘기는 뭐냐면요. 연명의료에 대한 기사가 좀 두 개가 났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연명의료를 살짝 다뤄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깊이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의료계의 체계바라 이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체계바라 이상희 교수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놓고 그냥. 너무 의료계 체계바라라고 딱 해주니까 딱 받아가지고 체계바라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체계바라를 진짜 존경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 의사님이시죠. 그렇죠. 체계바라가 의사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던 겁니다. 저는 체계바라를 딱 떠올릴 때마다 누가 떠오르냐면 상대적으로 토마스 모어가 떠오르거든요. 토마스 모어는 책으로 유토피아를 썼는데 체계바라는 자기가 생각한 유토피아를 그냥 만들었죠. 그래서 항상 생각이 나요.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총을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지하고 운동을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명의료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건데요. 일단 연명의료가 뭔지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칼럼에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 구독하기, 다운로드,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아울러 유튜브 이상희TV 구독도 같이 해주세요. 이야, 최고다. 맞춰 고마워. 연명의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엔 참 어려운 거예요. 연명의료 하면 이게 좋은 뉘앙스입니까? 별로 안 좋은 뉘앙스입니까? 우리 맞춰가 보시기에. 안 좋은 뉘앙스인 것 같은 게 사실 실생활에서 어떤 식물인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접하기는 되게 힘든데 드라마에서는 많이 봤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말 누워있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숨을 쉬거나 영양분 공급으로 정말 숨만 쉴 수 있게끔 하는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일단 산소호흡기가 처음에 떠오릅니다. 그런 겁니다. 연명의료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료 서비스가 생명을 연장해가지고 사람을 더 오래 살도록 해준다, 좋게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생명만 연장시키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생명만 연장시킨다. 그러니까 치료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 시술을 해요. 그런데 치료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의학적 시술을 하는데 치료 효과는 없어요. 그럼 치료 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은 왜 하죠? 이것은 생명을 그냥 연장만 하는 겁니다. 임종 때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만약에 한 달 만에 사망을 하셔요. 네. 자연 상태에서는 한 달 만에 사망하셔. 그런데 연명의료로 막 치료를 하면 한 석 달 이후에 사망하셔. 그러면 이 2달을 더 임종 기간을 2달 연장한 거죠. 네. 생명을 2달 연장한 게 아니라 임종 기간만 2달 연장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기간이 그냥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명할 때는 그 명을 연장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생명을 연장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의미 없는 생명의 연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연명의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연명의료는 사실은 좀 부정적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 말이죠. 네. 임종 과정에 있는 겁니다. 살아날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의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학적인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 연명 치료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원래 연명의료의 정석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췌장암입니다라고 의사가 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암세포가 췌장 전반에 퍼져 있고 다른 장기에도 이미 전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항암제로 치료를 하더라도 석 달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의사의 진단에 대해서 다른 의사도 다 동의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요. 네네. 그런 상황이면 치료에 실익이 없어요. 치료를 한다고 수술한다? 수술에 실익도 없고
항암제를 투여한다. 이것도 실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달 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는 의식은 청명해요. 통증만 있을 뿐이지. 그럼 이 환자는 이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심을 하죠? 그래, 나 적극적으로 치료를 끝까지 받을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는 치료는 하되 연명 의료는 포기하고 존엄한 죽음의 과정을 저는 밟고 싶습니다. 마차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할래? 나 끝까지 한번 해볼래? 아니면 존엄한 죽음의 과정을 밟고 싶습니다. 전자, 후자. 후자요. 근데 전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자식들이 막 강권을 해서 그래요. 아빠 끝까지 가봐. 이런 거야.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강할 때 효도하고 맞아요. 병이 들었을 때는 존엄하게 가시도록 도와드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젊었을 때 효도 제대로 안 했던 딸이 나타나가지고 아빠 우리 끝까지 해봐 그런다고. 그러면 아빠는 실제로 끝까지 해봐야지 싶은 생각이 또 생기기도 해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 미래에 남거든. 그럼 그럴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끝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끝까지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보십시오. 그 이제 석 달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 한 달쯤 남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의식이 이제 비몽사몽 왔다 갔다 하고 막 혼수 상태로 들어가고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요, 그때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치료하는 방법은 생명 연장 방법을 쓰는 겁니다. 과도하게 침습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과도하게 투여하고 심지어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또 숨이 완전 끊어지면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다시 살려내고, 네. 그리고 심폐소생술 살아났죠? 인공호흡기 해가지고 인공으로 호흡시켜주고, 자발호흡이 없으니까 인공호흡기 때문에 죽어요. 인공으로 호흡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떠오르네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요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러느니 마지막 남은 3개월을, 내가 의사가 3개월만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존엄하게 살다가 그야말로 내 리스트에 있던 거, 못 해봤던 거 다 해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거 다 쌈을 정리하면서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어떤 게 됐냐면 약 9,000건 이상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작성됐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왔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것도 뭔가요? 19세 이상의 성인이요. 19세요. 네, 어른이면 누구나 됩니다.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언젠가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제 그랬을 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연명 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죠. 19세 이상부터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거, 이거는 누구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바로 작성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거 중에 하나인데, 환자 본인은 나 연명 의료 안 할래 라고 의향서까지 썼는데, 그렇죠.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환자가 저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썼지만 저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냥 끝까지 갈래요.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이 계속 나는 안 할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죠. 그래서 이제 의료진과 본인이 가족을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 뭐 가족들이 그냥 아빠의 뜻을 존중해서 아빠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아빠 끝까지 해봐요, 뭐 이렇게 또 하다가 며칠 또 한 이틀 또 감정을 또 잘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이걸 또 도와주는 게 또 의료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 간에 긴밀한 대화와 이런 서로 교감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대부분 정리를 합니다. 자,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대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90세 넘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 혹은 어르신이 임종 상태에 있는데 가족 중 한 명이 연락이 아예 닿지 않아 두절됐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네. 환자가 그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를 썼지 않습니까? 네. 썼으면 그 의사를 따르게 돼요.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환자가 만약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지 않았죠? 네.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청명해요.
그래 환자 의지에 따라 가지고 저 연명의료 할랍니다 선생, 연명의료 안 할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요. 그건 의사하고 환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가족들이 반대해도 그게 더 우선한다는. 그렇습니다. 가족들 반대 예. 소용없어요. 근데 가족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는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어요.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을 때. 그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도 없고 네. 환자는 그냥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 환자를 계속 연명을 시켜야 될 건지 이미 임종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네. 연명시켜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의료진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이제 가족들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직계 가족이면 다 소집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법에는. 그래가지고 이 법이 이게 문제가 있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는 네. 고친 법에 따라가지고 위로 1천 아래로 1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환자면 내 부모 그리고 내 자녀 이쪽의 의사만 물어봐가지고 네. 이쪽의 의사가 그렇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명으로 이제 안 해요. 그런데 많이 단순해졌네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 단순해졌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직계 가족이 있죠. 직계 가족 중에 두 사람이 평소 이분은 지금 의식이 없지만 내가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나는 연명 의료를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존엄하게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을 평소에 늘 해왔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가족 두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그러면 환자의 뜻이 그런 걸로 간주해가지고 연명 의료를 아니합니다. 이해가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대화 나누는 도중에 호스피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 약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호스피스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제가 췌장암에 걸린 분이 있죠. 네.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말기가 되면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죽고 싶도록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췌장암 통증. 말기요? 네. 그 암 중에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게 췌장암 맞죠? 췌장암 말기가 되면 다 사망하는 건데요. 네네. 근데 이제 몇 달 사느냐 그인데 뭐 말기까지 갔으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통증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치료할 거냐, 치료에 도전할 거냐, 통증 관리에 도전할 거냐. 통증 관리에 도전할 것 같으면 이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걸 써가지고 통증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분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 존엄하게 삶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일종의 임종의학입니다. 이걸 호스피스라고 그래요.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는 하스피털 피스 이건가요? 그런 거죠. 예.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증의 완화 그리고 임종 과정에서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인문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이 결합된 겁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는요 신부님 같은 분이 있죠. 신부 종교인 종교인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영적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 성당에서 보면은 호스피스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 단체 운영을 되게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호스피스라는 말이 간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게 임종 과정에서의 도움입니다. 임종 과정에서 우리가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 존엄한 죽음으로 가도록 도울 거냐 이건데 그 치료를 하다 보면 후자 이거를 못 하게 돼요. 치료하다 그냥 의식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요 호스피스를 이제 선택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데 아직도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호스피스를 선택하더라도 지금은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호스피스를 선호해요.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하는지 아세요? 딱 한 2주 남겨놓고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죠. 뭐 마지막 1주 2주는 거의 의식도 없어졌고 뭐 거의 뭐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통은요 한 2-3달 전에 호스피스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한 2-3달 정도는 의식이 청명하고 통증은 있지만 호스피스 통증을 잘 관리해가지고 잘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는요, 이게 짝을 맺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연명의료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의학적 시도는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통증을 관리하고 그 기간 동안에 보다 존엄한 삶의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네. 예,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문가로서 연명의료하고 호스피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런 겁니다. 네. 그 지난 1년 동안이에요. 작년 1년 동안에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의사를 밝힌 사람이요 11만 5천 명이었습니다. 많죠. 예, 이제 의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에요. 나 연명 의료 안 할래 그러고 돌아가신 분이 3만 6천 명이나 돼요. 작년 1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한 30만 명 되는데 30만 명 중에 한 28만 명 돌아가셨거든요. 그중에 10%가 15%죠. 15% 정도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한 그런 경우가 전체 사망자의 15%입니다. 이거는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85%의 돌아가신 분들은 존엄하게 못 돌아가신 겁니다. 그냥 끝까지 그렇죠. 치료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죠. 경황 없이. 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것도 외국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연명의료를 안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연명의료를 안 하는 걸 넘어서 뭐 일부 나라에서는 심지어는 안락사까지도 막 이제 선택하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지난 방송에 스위스 이야기 잠깐 해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정경희 박사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연명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75% 그러니까 국민 4명 중에 3명은 연명 의료를 위한 치료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75%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열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